혹시 여러분이 매일 믿고 먹고 있는 한 가지 음식이 사실은 몸속에서 조용히 혈관을 막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중년과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그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삶은 계란은 분명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백질이 풍부하고 가격도 부담 없으며 구하기 쉬운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문제는 계란 그 자체가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특히 60이 넘은 이후에는 몸의 소화력과 해독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계란이 잘못된 음식과 만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식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혈관과 신장을 괴롭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 점심에도 계란, 저녁에도 가볍게 계란 하나. 혹시 이런 식으로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계란은 언제 먹어도 괜찮다고 믿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집에 계란을 항상 쟁여두고 드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마음에 표시해 두셨다가 끝까지 함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보통 계란을 언제 드시는지요? 아침인지 저녁인지 간단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설명과 실제 예시가 함께 들어가서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잠시 넘기셔도 괜찮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들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젊을 때 괜찮았던 음식이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먹어도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체는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합니다. 특히 60을 넘기면서부터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먹어온 익숙한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이 되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공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의 몸은 새로 지은 공장과 같습니다. 기계도 새 것이고 필터도 깨끗해서 웬만한 재료가 들어와도 빠르게 분해하고 문제없이 밖으로 내보냅니다. 조금 무리한 조합의 음식이 들어와도 큰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몸은 수십 년을 쉼없이 돌아온 오래된 공장과 같습니다. 기계는 낡았고 필터는 얇아졌으며 처리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위장의 기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활동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단단한 음식이나 복잡한 조합도 비교적 쉽게 소화했지만 이제는 조금만 부담이 가도 더부룩함과 답답함으로 바로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신호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넘겨버립니다. 콩팥의 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60 이후에 콩팥은 피를 거르는 속도가 예전만 못합니다. 단백질 찌꺼기나 노폐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서서히 감소하는데 이 상태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가 계속 쌓이면 콩팥은 쉬지 못하고 혹사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날 검사 수치로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먹는 양을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먹어도 조합이 잘못되면 몸에는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양이 조금 많아도 궁합이 맞고 타이밍이 맞으면 몸은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건강한 노년의 핵심은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됩니다. 많은 한국의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이 전혀 문제없다고 믿고 반복하고 있는 식습관입니다. 지금부터 삶은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삶은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특히 위험한 3가지 조합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상에서 너무 흔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식습관입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몸에는 생각보다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삶은 계란과 감입니다. 특히 가을과 겨울철에 많이 나타나는 식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을 먹고 후식처럼 감을 하나 먹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감은 자연의 단맛이 있고 변비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건강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계란과 감을 함께 먹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은 단백질과 만나면 쉽게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은 계란의 단백질이 윗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감의 탄닌이 만나면 부드럽게 소화되지 못하고 딱딱한 덩어리로 변하기 쉽습니다. 이 덩어리는 위산이 충분하지 않은 노년의 위장에서는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전주에 사는 71세의 박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를 먹고 식후에 감 하나를 꼭 드셨습니다. 속이 더부룩한 날이 잦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셨습니다. 어느 날은 명치 쪽이 단단하게 뭉친 느낌과 함께 소화가 거의 되지 않아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위 안에 딱딱한 음식 덩어리가 발견되었고 의사는 계란과 감을 함께 먹는 습관을 즉시 중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이른바 위 속 돌처럼 굳은 덩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통과 소화장애를 넘어서 위 점막을 자극하고 출혈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이나 계란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간격입니다. 계란을 먹은 뒤에는 최소 2~3시간 정도 지난 후에 감을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조합은 삶은 계란과 두유입니다. 특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는 분들께서 많이 선택하는 조합입니다. 단백질을 보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상적인 건강 식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몸에서는 이 조합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과 두유는 모두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젊은 몸이라면 2가지 단백질을 동시에 처리할 여력이 있지만 60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화 효소의 양이 줄어들고 콩팥의 역과 속도도 느려지면서 단백질이 완전히 흡수되지 못한 채 남게 됩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66세의 이 어르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체중이 줄고 근력이 약해지는 것이 걱정되어 아침마다 삶은 계란과 두유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든든하다고 느꼈지만 점점 배가 자주 더부룩해지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병원 검사에서 콩팥에 부담이 가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식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모두 근육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는 오히려 콩팥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원칙은 한 끼에 하나의 단백질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란을 먹는 날에는 두유를 쉬고 두유를 마시는 날에는 계란의 양을 줄이는 식으로 조절하면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조합은 삶은 계란을 먹고 바로 차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아침에 계란을 먹고 진한 차나 커피를 바로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안을 개운하게 하고 졸음을 깨기 위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신장 건강에 특히 좋지 않습니다. 차와 커피에는 옥살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에는 칼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성분이 몸속에서 만나면 잘 녹지 않는 결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면 날카로운 신장 결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침마다 진한 차를 즐기던 69세의 최 어르신은 어느 날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고 결국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작은 신장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평소 계란을 먹고 바로 차를 마시는 습관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통증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 역시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타이밍만 조절하면 됩니다. 계란을 먹은 뒤에는 최소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에 물을 조금씩 마셔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조합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만나는 방식과 시간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계란을 어떻게 먹는 것이 노년의 몸에 가장 안전한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계란이 무서운 음식처럼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란 자체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계란은 노년기에 가장 고맙고 실속 있는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가격 부담이 적고 조리도 쉽고 치아가 약해져도 먹기 편하며 몸에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만나느냐입니다. 예순 이후의 몸은 예민해지기 때문에 음식의 궁합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계란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잘 어울리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관과 근육, 그리고 뇌 건강까지 도와주는 든든한 아군이 됩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은 계란과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관 속 부담을 줄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살짝 볶거나 삶은 계란과 곁들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아서 위장도 비교적 편안합니다. 두 번째 좋은 조합은 계란과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의 지방 성분은 토마토 속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먹으면 따로 먹을 때보다 몸에 들어가는 이점이 커집니다. 아침이나 점심 가볍게 먹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란과 치즈의 조합입니다. 치즈는 칼슘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안정적으로 도와줍니다. 양만 적절하다면 뼈 건강과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량이 줄어든 어르신들께는 소량으로도 영양 밀도가 높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짜지 않은 치즈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란을 빼는 것이 아니라 곁들이는 음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몸에 부담을 주는 조합은 피하고 도와주는 조합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편안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하루 중 언제 계란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노년의 몸에 더 맞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조리 방식과 먹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법은 소화를 어렵게 만들고 올바른 방법은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먼저 계란의 익힘 정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삶은 계란은 흰자가 지나치게 단단해지면서 소화가 느려집니다. 위산이 충분하지 않은 노년의 위장에서는 이런 단단한 단백질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날계란은 세균 위험이 있고 흡수율도 기대만큼 높지 않습니다. 위화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상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노른자가 살짝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후 계란을 넣고 약 7분 정도 삶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은 단백질이 부드럽게 익으면서도 영양 손실이 적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7분을 계란조리의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삶은 후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불에서 내린 계란은 바로 찬물에 잠시 담가 열을 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도 잘 벗겨지고 내부의 과도한 열로 인한 단백질 변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급하게 먹기보다는 조금 식힌 후 천천히 드시는 것이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먹고 난 뒤의 습관 역시 놓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계란을 먹은 후에는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집 안이나 동네를 천천히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혈당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음료는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작은 모금으로 나누어 마시면 위장이 놀라지 않습니다. 차갑거나 자극적인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는 위산을 희석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란을 먹을 때 짠 반찬과 함께 먹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염분은 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계란을 먹는 시간에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쌓여서 노년의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싼 음식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재료를 무작정 많이 먹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조합과 시간과 습관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순 이후의 몸은 작은 실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한 가지 습관이 혈관을 서서히 막고 콩팥에 부담을 주며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만 바꿔도 몸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맞게 먹는 것입니다. 계란을 끊을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누구와 함께 먹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먹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원칙은 계란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아주 간단한 한 문장만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계란 제대로 먹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앞으로의 식습관을 바꾸는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음에 표시해 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계란을 자주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관심이 큰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